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캐나다 이선생입니다. 그 코비드-19임에도 불구하고 그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쏠쏠히 있고,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와는 달리 곧장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초이스로 격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그 정부가, 그 government가 authorize 해주는 그 몇 개의 호텔들을 저희가 정해서 거기서 이제 3박 4일을 격리를 하시고 나서,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비드-19 테스트 결과가 네거티브가 나오게 되면 그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어떤 호텔 종류가 있는지, 가격은 어떤지, 일단 호텔에 들어가면 어떠한 밥을 주는지, 어떤 레귤레이션이 있는지, 또 밥에는 어떤 메뉴들이 나오는지 대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밴쿠버 에어포트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항에 사람들도 정말 많이 없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,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모든 수속을 마친 후에는 그 코비드-19 테스트를 간단하게 받고 나서 그 밴쿠버 에어포트에서 나오자마자 너는 어떤 호텔이냐, 그러면 어디 몇 번 게이트로 가서 셔틀버스를 타라 이제 이런 안내를 받고 호텔에 도착을 하게 돼요. 그러면 호텔을 도착하자마자 그 체크인을 하기 전에 그 스페셜한 그 레지스트레이션 폼을 쓰게 됩니다. 그래서 거기서 사인을 하시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오시게 돼요. 이제 방에 들어오시고 이제 3박 4일이 있기 때문에, 물론 들어오는 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항공을 탔기 때문에 오후 12시 넘어서 떨어져서 이제 점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. 아침, 점심, 저녁을 8시 30분, 1시 반, 그리고 밤 6시 반에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려서 이렇게 나가보면 이렇게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미리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식사가 나올 때마다 한 병의 그 워터 버틀, 물이 나오고요. 이제 주스 같은 것, 뭐 칩스나 아니면 머핀 같은 간식들도 같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. 자, 이것은 이틀째 되는 날 점심이고요. 시차 때문에 좀 자느라고 냉장고에 보관만 해놨었는데 먹어볼까요? 말로 표현을 하기엔 좀 그런데 뭔가 짭조름하니 간이 아주 잘 돼 있고 부드럽네요. 치크피도 들어있고 나름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, 치즈라고 그 치토스 같은 과자랑 소스가 들어있네요. 두 번째 날 저녁밥인데요. 주 메뉴는 밥이랑 치킨 볶음 같은데요. 치킨 데리야끼 같은 느낌이고, 그 다음에 물 한 병이랑 이제 바베큐 맛 글레이즈 포테이토 칩스가 왔는데, 뭐 괜찮아 보이네요. 따뜻하고. 제가 물어봤어요. 내가 외국에서 와서 타임 디퍼런스가 있는데, 그럼 만약에 그거를 뭐 좀 플렉서블하게 시간을 좀 바꿀 수 없느냐,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미스를 하면은 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,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되진 않고요.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시간에 똑똑 사인만 주고 밥을 놓고 가면 that's it.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자, 3일째 되는 날 아침밥인데요. 초콜릿 머핀하고 크로상하고 삶은 달걀, 요플렛 바나나, 주스랑 뭐 잼, 버터가 있는데, 첫 번째 날은 오후에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브렉퍼스트가 없었고, 어제 두 번째 날 그 브렉퍼스트랑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 수준으로 똑같은 게 나왔네요. 이것은 3일째 점심인데요. 이틀째 점심하고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틀째 점심 때는 터키 샌드위치에다가 코슬로였다면은, 오늘 3일째 점심은 터키 말고 햄이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코슬로 말고 매시드 포테이토가 들어가 있다는 것, 물이랑 과자 종류가 좀 바뀌어 있네요. 이것은 3일 되는 날 저녁인데요. 두 번째 저녁이랑 완전히 똑같은 메뉴입니다. 살몬 스테이크하고 바비큐 포테이토 칩인데, 얘는 바비큐 포테이토 칩 중에서 바비큐 맛을 좋아하나 봐요. 여기서 있을 동안에 이제 몇 가지 룰이 있는데, 일단 당연히 제가 격리를 하다 보니까 no visitors allowed. 당연히 다른 게스트들은 올 수 없겠죠. 그리고 하루에 3번이나 밥을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어떤 버블티를 마시고 싶다든지, 아니면 너무 입에 맞지 않아서 다른 음식을 내가 원한다든지 할 때는 그 딜리버리 앱을 이용하는 게 가능해요.
그래서 그걸 딜리버리 앱을 이용해서 프론트 데스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내 그 스페시픽 룸 넘버를 줘서 내 룸 앞에 갖다 달라. 이제 그렇게 한도에 한해서 이제 딜리버리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COVID-19 테스트 결과가 그날 딱 도착하는 날 이제 테스트를 받으면 그 새벽에 그 이메일로 노티피케이션이 오더라고요. 그 결과가.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은 후에는 그 이제 체크아웃을 할 때 그 나의 결과를 내가 받았다는 그 결과를 프론트 데스크에 공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침 11시 정도에 이제 퇴실을 하게 된단 말이죠. 근데 내가 이미 네거티브 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public transportation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버스, 뭐 트레인 이런 걸 제외한 뭐 택시라든지 뭐 우버 아니면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자가용 키를 누구한테 맡기고 왔다던가 뭐 집 키를 맡기고 왔다면 그 친구한테 프론트 데스크에 좀 드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또 프론트 데스크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제 방까지 그것을 아이템을 배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 앞에 전반적인 온도를 조절하는 곳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라운지 같이 이렇게 있어요. 꽤 혼자 머물기에는 꽤 스페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니 키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커피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어서 밀타임을 놓쳐도 이렇게 데워 먹을 수 있고 싱크대도 있고 이 속에도 이제 보니까 플레이트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플레이트에 덜어서 먹을 수 있고 여기 냉장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뭐 되게 새로운 뭐 이렇게 좀 오래된 호텔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약간 특이한 게 여기 욕조가 약간 반지하처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. 이렇게 있고 샴푸랑 이런 것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방은 거울 이렇게 있고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발코니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그 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심텀이 없다면 그냥 발코니 같은 데 나가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괜찮다고 써 있더라고요. 이 정도? 발코니에서 보는 야외 풍경입니다. 그래서 뭐 그 사실은 그 정부에서 authorize를 해주는 그 호텔들이 뭐 인이나 호텔들이 되게 많진 않고 그 다음에 그 가격들도 되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데 머무느냐는 뭐 본인의 초이스겠지만 뭐 특정 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싸다 그런 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실이기 되게 it's too good to be true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너무 싼 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봤는데 밥을 먹고 식중독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가 너무 필요한데 프론트 데스크에 사람이 없어서 진땀을 뺐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째로 좀 저렴한 그러한 그 호텔로 왔고요. 지금 한 3일 지금 나흘째 돼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퇴실을 할 예정인데 뭐 밥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이제 영양가 있게 많이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호텔 그 뭐 프론트 데스크에 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응을 해줬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1인 격리일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탓에서 한 1,200불 정도를 냈다고 했는데 사실 뭐 2명 같은 이제 거주하는 그 격리한 시설이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면 사실 2명도 3명 정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. 같은 호텔 안에. 그래서 이제 그 쉐어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2명이냐 3명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높아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2명이서 이제 같이 쉐어를 하는데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쉐어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데이트가 다른 거죠. 그랬을 때 저보다 한 10불 더 싸더라고요. 2명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그게 데이트에 따라서 조금 일단 인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진다.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시기에 그 비행기 값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. 밴쿠버에 이제 오시는 분이라면 Welcome to Vancouver. 그 다음에 호텔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가급적이면 좀
깨끗하고 또 안전한 곳에서 격리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캐나다 이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